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허 선생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시험 보느라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 만큼 그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들이 더 값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가형 문제 4점짜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14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여튼저튼 이 녀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그것이 실근을 갖도록 한다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 한번 세워보시면 사인제곱 더하기 3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5 사인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때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더하기 5 사인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 녀석이 지금 현재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5 사인 플러스 2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주면 2 사인 마이너스 1 사인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사인의 값은 2보다 같거나 작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2는 사실은 우리가 원래 사인은 1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이렇게 고쳐도 상관없겠죠. 됐죠? 그럼 단위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그렸네요.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렇게 그렸을 때 우리는 이 x축, y축 위에서 단위원 반지름 1짜리 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사인이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높이가 2분의 1인 지점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되죠? 그럼 이 지점부터, 이 각도부터 시작해서 미안합니다. 요 각도부터 시작해서 요 각도까지가 허용되는 거고요. 요 각도가 3분의 파이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세타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건 4베타에서 2알파를 빼래요. 그러면 너는 계산해보면 3파이가 나온다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어서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수열의 귀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AN이 주어져 있고 이 시그마에 대한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는 걸 확인해줘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n이 m일 때부터 살펴보시면 이때 첫 번째 이렇게 m일 때 가정하면 이런 식이 성립하더라. 그럼 그때 우리는 m 플러스 1일 때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좌변에 그렇죠. a에 m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줬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박스가 정확하게 이만큼 와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너가 am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가를 찾기 위해서 실제로 m 플러스 1 대입해 봅시다. 됐죠? 그럼 a에 m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너는 괄호하고 2에 2m 플러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곱하기 2에 m 플러스 1제곱 곱하기 m제곱이에요. 그 다음 더하기 m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가는 여기에 숨어있네요. 됐죠? 너가 가야. 됐지?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가에다가 2에 m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줍시다. 괜찮죠? 그렇게 하고 봤더니 공통되는 항들이 보여요. 여기 그리고 공통되는 항이 또 보여요. 2의 마이너스 m, 2의 마이너스 m. 됐죠? 그렇게 해서 이 다음 식은 뭐냐면 2의 마이너스 m을 한번 묶고 여기 가로 한번 묶어라 이거예요. 가로 한번 여기 이렇게 묶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식이 뭐 뒤에는 요만큼이랑 계산을 해주면 너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봅시다. 여기에는 곱하기 1인 거잖아. 그리고 이 녀석이랑 이 곱하기 1이랑 더해주면 나가 나오겠죠. 그럼 나는 2의 2m 플러스 2입니다. 됐죠?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G에다가는 7을 넣으래. 그리고 F에다가 3을 넣으래. 그럼 다 줍니다. 여기다 3 넣으면요. 3 넣어보세요. 2에 3 곱하기 4니까 2에 12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7을 넣으래요. 2에 14 더하기 2에 16입니다. 됐죠? 그럼 이것들 나눠주라고 하고 있으니까 2의 4제곱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16, 4번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엔 16번이에요. 양수 t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ft라고 하자. k는 ft입니다. 이때 직선 x는 k와 이 두 녀석이 만나는 점인데 얘는 보시면 2분의 x 플러스 6t로 지수를 바꿀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6t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만나는 점은 pq라고 합니다. 여기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평행선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합니다.
이때 PQ랑 QR이랑 같고요. 우리는 요 극한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볼게요. 그럼 일단 평행이동했으니까 요 길이가 6t라는 걸 알고 있고 요 길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도 6t예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때 좌표를 생각해보면 K일 때니까 요 점의 높이는 2의 2분의 K가 되고요. 요 점은요 2의 2분의 K 플러스 3t가 됩니다. 그럼 이 높이에서 요 높이를 빼주면 6t가 나오겠죠? 식 한번 세워볼게요. 보시면 2의 2분의 K 더하기 3t에서 2의 2분의 K를 뺍니다. 됐죠? 그럼 얘를요 묶어줄게요. 2분의 K로 묶어주시면 2의 3t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게 현재 저 높이 6t랑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t를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 양변을 이렇게 나눌게요. 2분의 K는 2의 3t 마이너스 1이고 여는 6t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극한을 보낼게요. 여기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K를 FT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고 이때 리미트 FT를 그냥 선생님이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전체 값은 T에다가 0으로 극한을 보내면 2의 2분의 알파로 가고요. 이 녀석은 2로 갑니다. 그래서 너 2고 너는 자연상수 2의 ln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2분의 알파가 ln이죠. 그러면 알파는 ln 2ln2가 되니까 뭐 4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입니다. 7장의 카드가 있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일렬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가번 조건을 보니까 4가 적혀있는 카드의 양 옆에는 4보다 큰 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5, 6, 7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시면 5의 양 옆에는 5보다 작은 수래요. 그럼 여기에는 1, 2, 3, 4가 가능한데요. 지금 4랑 5가 좀 특징적인 수니까 여기 4 옆에 5가 오지 않는다. 5 옆에 4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을 설정해보고 그 다음에 배열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런 경우들이 가능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수 4, 어떤 수, 그리고 어떤 수 5, 어떤 수, 그럼 나머지 한 어떤 수가 또 있겠죠.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에서 세 묶음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얘네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겠지. 그럼 중간에 4와 5 사이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4 왼쪽에 5 오른쪽에 어떤 수가 들어갈지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5개를 배열을 했잖아요. 그럼 2개의 숫자가 남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4랑 5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럼 그 왼쪽 오른쪽이 있고요.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보면 3개의 숫자가 더 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보면 첫 번째 경우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이 지금 5는 안 되기 때문에 6, 7이 됩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은 1, 2, 3이 됩니다. 따라서 6, 7을 배열하는 거 2가지 곱하기 1, 2, 3을 배열하는 거 3p, 2가 되고요. 나머지 한 개는 여기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을 배열한 게 또 3팩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면서 계산하면 6, 6에 36 곱하기 2니까 72가지가 나옵니다.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4의 옆이니까 너는 6, 7이어야만 합니다. 6 또는 7이어야 되는데 5의 입장에서 보면 1, 2, 3이 와야만 돼요. 그럼 6, 7이면서 1, 2, 3일 수는 없으니까 이번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빵가지예요. 그 다음은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4의 왼쪽에는 6, 7이 와야 되고 5의 오른쪽에는 1, 2, 3이 와야 돼요. 그러면 6, 7 중에 하나를 고르는 2가지, 1, 2, 3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3가지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 둘, 셋, 4개 배열을 합니다. 4팩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은 너는 6 곱하기 4, 3, 2, 1이 되니까 요거는 6에 36 곱하기 4가 되어서 144가 되는데요. 요걸 배웠네. 4랑 5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연체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우리가 288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최종적으로 아까 72개랑 288개랑 합쳐주면은 360개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 경우에서는 7팩이기 때문에 7, 6, 5, 4, 3, 2, 1 나눠봅시다. 요 60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10이고요. 그 다음에 5, 4, 20 여기 2 남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7이 14분의 1이 2번인 정답입니다.
18번입니다. 기억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곡선이 만나는 교점을 x1, y1, x2, y2라고 하자. x2가 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1번 보시면은, 기억번 보시면 x2랑 2분의 1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얘도 x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 x라고 생각하면 대입 한번 해봐야 되겠죠? 2에 2분의 1제곱 대입해보고요. 그리고 2분의 1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1.5가 되고 얘는 뭐 루트 2가 되겠네요. 비교해보시면 당연히 1.414보다는 1.5가 크겠죠.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좀 더 높은 y값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밑에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2차 함수가 더 높아 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런 지점이 되겠죠. 보이시나요? 이 지점이 2분의 1이니까 x2가 좀 더 크다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니은번 보시면요. 니은번은 y2 빼기 y, 이거 당연히 차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양변 나눠가지고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라고 해도 부동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x2가 크기 때문에. 그럼 얘는 평균 변화율 기울기죠. 기울기가 1인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직선을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냐면 여기 주어진 지수함수가 여기 1,2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죠. 그럼 보시면 얘를 짓는 직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마이너스 1,0부터 해서 이렇게 있는 직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그치? 그리고 지금 x1, y1, x2, y2를 잇는 직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누가 기울기가 더 커요? 1이 더 기울기가 크겠죠? 따라서 니은번 같은 경우에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디귿이 좀 어려웠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y1, y2는 x값을 좀 바꿔볼게요. 왜냐면은 x를 비교하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보시면 y1은 2의 x1이고요. 그리고 y2는 2의 2의 x2예요. 얘네를 곱해주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사이에 들어있는 건 2의 x1 플러스 x2가 되더라. 괜찮죠? 그럼 요거 살짝 지우고 이 녀석은 2분의 루트이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보다 크고 2의 0제곱보다 작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이 말은 요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x1 더하기 x2 0 이런 관계가 성립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요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평균을 내볼게요. 2 이렇게 4 됐죠? 그럼 이 평균이라는 거는 요 얘기입니다.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정중앙을 찾아보세요. 그림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여기 y축보다는 왼쪽에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얘는 맞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됐죠? 굳이 얘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면은 대칭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x축의 평행한 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그어서 이 녀석을 x3라고 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눈으로 보는 건 그냥 눈으로 봅시다. 얘를 확인해보면 x1 더하기 x2가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아까 x1이라는 거는 2분의 1보다 크다 그랬어요. x2는 어때요? 그림에서 보자. 잠깐 반대로 됐네요. x2가 2분의 1보다 크다고 했죠? x1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럼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큽니다. 따라서 디귿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일단 19번이에요.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함수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때 F1을 이거나 요 이거나라고 하고 있으니까 또는이죠. 또는은 우리가 합집합을 생각하면 또 교집합도 생각해야 되고 불편해. 그래서 얘를 부정해 봅시다. 라는 얘기는 전체에서 이걸 뺄 거예요. 부정. 이런 얘기입니다. F1은 2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도 만족하냐면 F의 치역, 치역은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게요. 너는 B가 아니다. 이렇게 쓸게요. 좀 더 자세히 써보면 너란 말은 똑같은 게 F1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함수값이 1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치역은 현재 1, 2, 3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라는 말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일단 F1은 1로 고정하면서 1, 2, 3이 아닌 것들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치역이 뭐 1, 2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1, 3도 될 수 있고, 또 있나요? 뭐 1도 될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F의 A, 그러니까 치역이 1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 2, 3, 4가 몽땅 다 1로 가야 되는 요 한 가지밖에 없죠. 따라서 얘는 한 가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치역이 요번에는
1,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 2, 3, 4 중에 1, 2가 있고요. 다른 데 3은 어차피 가면 안 되니까 안 쓸게요. 요 경우는요. 일단 1은 1로 고정이에요. 그러면 2, 3, 4는 각각 두 가지씩 갈 수 있어요. 괜찮지?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그래서 총 8가지인데 그 8가지 중에서 몽땅 다 1로 가는 거 있죠? 여기 몽땅 다 1로 가는 아까 요거 한 가지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7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치역이 1과 3인 경우인데 1과 3인 경우는 1과 2인 경우랑 완전히 똑같아서 또 7가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7가지, 7가지, 한 가지에서 총 15가지고 전체 개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 개수는 1, 2, 3, 4가 1, 2, 3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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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해서 81이에요. 걔를 1에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옵니다. 81분의 27분의 5로 약분한 다음에 빼주시면 27분의 22가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20번 문제고 무한능비급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항이랑 공비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넓이 구할 때는 도형의 성질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닮은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 주어진 삼각형에서 어떤 것들을 좀 관찰하실 수가 있냐면 당연히 반지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반지름 표시를 해줍시다. 그럼 이때 우리는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도가 이 각도의 2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얘가 3분의 파이예요. 보이시죠? 3분의 파이라는 건 60도라는 거고 얘가 이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각도 크기가 같아요. 그럼 나머지 120도를 반으로 나눠 먹으니까 요 세 개의 각이 모두 같구나, 정삼각형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달아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이러한 삼각형이죠. B2랑 D1을 이으면 또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60도, 60도, 60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요 각도 60도네요. 평각에서 빼주면.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요 각이랑 같으니까 억각이 같아요. 평행입니다.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중심각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랑 완전히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여기 꼭지점만 이어볼게요. B2, B1, D1을 잇는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 여기 3대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3대 2잖아. 그러면 전체 B1부터 C1까지의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보시면 그 길이를 x라고 해보자. 그럼 x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으로 4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두 변의 길이 3 곱하기 2,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현재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러면 4, 9, 13에서 6을 뺍니다. 얘는 7이네요. 그러면 전체 길이가 루트 7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B1부터 C1까지가 루트 7이니까 살짝 지우고 너를 5분의 3 루트 7인 걸 이렇게 찾고 여기를 5분의 2 루트 7인 걸 이렇게 찾을게요. 됐지? 그러면 우리가 요 높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요 B2부터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이 삼각형의 높이랑 같잖아요. 그러면 2대 1대 루트 3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 길이는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곱하기 5분의 2 루트 7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약분하고 분모는 5분의 루트 21이 됩니다. 되셨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우리 첫 번째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S1은 5분의 3 루트 7 곱하기 5분의 루트 2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분모 쭈루룩 계산해주면은 5, 25에 50 되고요. 3 루트 7에 루트 21이니까 루트 7이 두 개, 3 곱하기 7 곱하기 루트 3입니다. 그러면 50분의 21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요거 잠깐 지우고 이제 공비 구하러 가볼게요. 네, 공비 구하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아까 알아낸 길이들을 좀 표현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요 길이가 5분의 루트 21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를 이용해서 높이의 비율로 한번 구해볼 거예요. 됐죠? 그럼 높이를 알고 싶으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한 다음에 끼인 각 사인 60도를 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럼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인가요? 이렇게 하면 2분의 루트 3,
이 약분하시면 너는 2분의 3 루트 3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도 할 수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h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얘가 현재 2분의 3 루트 3인 거니까 양변에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고요. 루트 7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됐죠? 그럼 h라는 건 7분의 3 루트 21이 됩니다. 아,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7분의 3 루트 21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비율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5분의 1 대 7분의 3이야.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너는 5분의 1의 비율이고 너는 7분의 3의 비율이에요. 괜찮죠? 그럼 여기에다가 35를 곱해도 비율은 그대로예요. 35를 곱하면 얘는 7이 됩니다. 얘는 15가 됩니다. 아, 그러면 7 대 15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었던 거는 이 길이 대 요 길이잖아. 그럼 요 남은 길이는 얼마야? 8이죠. 그럼 8 대 15가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길이의 비는 뭐 15분의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줄어드는 비율이 15분의 8이니까 넓이의 비는 225분의 64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공비가 225분의 64라서 225분의 64고 아까 구해놓은 S1을 분자했으면 50분의 21 루트 3이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우리가 정답 1번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21번입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로그로 주어져 있는데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진수를 여러분들 계속 곱해주는 형태가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잠깐 이렇게 바꿔줄게요. 로그 루트에 이끼리 곱하고요. 요 분수끼리 곱할게요. 이렇게. 괜찮겠죠? 그러면 요 값 계산해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의 ak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너는 로그에 여기 2를 계속 더하겠죠? n번 더하겠죠? 라는 건 루트 안에서 2의 m제곱이 생겨납니다. 진수끼리 곱하니까요.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요 분수를 생각해 주시면 n이 1일 때부터 m일 때까지 쭉 계산해 주시면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쭉쭉 해서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까지 곱해 주시면 되고요. 약분을 해볼게요. 3, 3, 4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 남는 게 분모에 너, 분자에 너 이렇게 남네요. 그러면 너는요. 로그에 m 플러스 2분의 2의 m 플러스 1제곱을 루트 씌운 거고 요걸 k라고 합시다. 너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되는 m들을 모두 더해달래요. 그치? 요게 m들을 더해달라 라는 건데 이 식을 잘 보시면 우리는 요 m 플러스 2도 관찰해야 되고 m 플러스 1도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뭐 m 더하기 1, m 더하기 2 이렇게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괜찮죠?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m에다가 뜬금없이 뭐 1부터 이렇게 출발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때는 30 커진 3, 4, 5, 6 이런 수들이 분모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분모에 들어갔을 때 2의 거듭제곱이랑 나누어 떨어지지 않겠죠. 그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루트 씌워봤자 당연히 로그까지 씌웠는데 이 녀석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우리는 후보지들을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m 플러스 2 그러니까 분모에 오는 숫자가 2의 거듭제곱 예를 들면 2나 2의 제곱 4나 8이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고 16, 32, 64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빨리 얘네들에 대해서 m 값이랑 m 플러스 2를 쓰고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표를 만들어 봤고요. 식을 조금만 더 변형한 다음에 출발해 볼게요. 2의 k제곱을 계산을 하면 그 녀석은 m 플러스 2분의 2의 m 플러스 1 이 녀석의 제곱근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저 식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m 플러스 2분의 2의 m 플러스 1제곱을 표로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얘는 그냥 바로 탈락이죠. m 0 될 수 없어요. 자연수니까. 그러면 4분의 됐죠? 4분의 2의 세제곱. 그럼 4분의 2의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8분의 2의 7제곱이에요. 됐죠? 그 다음 16분의 2의 15제곱이에요. 16분의 2의 15제곱. 32분의 2의 31제곱이에요. 이 32분의 2의 31제곱. 그 다음 얘는 64분의
2의 63제곱이에요. 요 정도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요거에다 루트 씌워서 요 값을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루트를 몽땅 씌워보고요. 이렇게 됐을 때 계산하면 너는 루트 2가 나오고요. 너는 2의 7제곱에 2의 3제곱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루트 2의 4제곱이 나와요. 그럼 너는요 15에서 4를 뺍니다. 루트 2의 11제곱이고요. 너는 루트 2의 31에서 5를 빼니까 26이에요. 그럼 너는요 루트 2의 63에서 6을 빼고 있죠. 그러면 57이 나오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값이 2의 k제곱인 거죠. 그럼 k가 지금 현재 너는 자연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때는 k가 k를 이렇게 써볼게요. k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자. 넌 이때 2분의 1이니까 안 돼. 너는 2니까 돼요. 얘는 2분의 11이니까 안 돼요. 너는 13이에요. 너 2분의 57 안 돼요. 됐죠? 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럼 128일 때, 이때 안 했구나. 128일 때, 그럼 얘 그럼 거듭제곱으로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6제곱 2의 7제곱을 2의 127로 나눕니다. 됐죠? 그거에 루트 씌웁니다. 그럼 2의 60제곱의 제곱근입니다. 그럼 따라서 2의 30제곱이니까 k는 30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2 찾고 13 찾고 30 찾았어요. 이런 k 값들이 좀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고, 좀 계산이 틀렸군요. 여기가 120이고 60입니다. 그럼 k가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또 해볼게요. 당연히 256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규칙을 보니까 512로 바로 넘어갈게요. 512는 2의 9제곱이죠. 그럼 2의 9제곱분의 이게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511이었을 테니까 2의 511제곱을 루트 이렇게 씌워주고요. 너는 2의 511 빼기 9 하면 502제곱에 이렇게 되고, 됐죠? 그럼 이때 251이 됩니다. 됐죠? 루트 2에 251제곱이니까 k가 251이어서 100이 넘어가니까 안 되네요. 안 되는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가능한 k 값은 2랑 13이랑 60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그때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볼게요. 해당되는 거 이렇게 가서 m은 6이었죠. 13일 때는 이렇게 32 이렇게 가서 30이었죠. 60일 때 볼게요. 60일 때는 2의 7제곱이었죠. 그러면은 128, 126이었죠. 그러면 6 더하기 30 더하기 126을 해서 이렇게 더하면 132, 162가 정답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번입니다. 문제 보면요.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적힌 흰 공이 있고 그 다음에 3, 4, 5, 6이 적힌 까만 공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때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보세요.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조건부 확률이죠. 꺼낸 공 중에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을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 전체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를 보고요. 그리고 꺼낸 공 중에서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검은 공도 2개인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한번 그럼 확인을 해볼게. 먼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냐면 일단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3이 똑같은 거야. 됐죠? 그리고 4도 똑같은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됐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냐면 3이 똑같은데 4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됐죠? 그런데 4는 있지만 까만 공이 없을 수 있고 4가 검은 공은 있지만 흰 공이 없을 수 있어요. 됐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 3이 둘 다 있는데 4가 아닌 2개의 수가 들어있는 이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지? 그 다음 반대로 4가 모두 들어있고 3은 한 개만 이렇게 흰 공 하나 들어있던지 까만 공 하나 들어있던지 혹은 여기 3번이 아니고 4번이군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4가 모두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3이 아닌 2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되셨죠? 그럼 먼저 이 경우 수는 당연히 한 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경우를 볼게요. 2번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3, 4는 안 돼. 그럼 1, 2, 5, 6 중에 하나잖아. 됐죠? 그럼 1, 2, 5, 6 중에 하나니까 여기 4개, 여기에 4개 있어요. 전체 경우 수 8개예요. 그런데 지금 4번 경우를 보면 똑같은 거죠? 얘도 8개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경우를 볼게요. 3번 경우를 보시면 3, 3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4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4가 들어가면 안 되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1, 2, 5, 6 중에 들어가야 돼요. 괜찮죠? 그럼 1, 2, 5, 6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두 개만 골라야 됩니다. 그럼 4C2 해주시면 되고 4 곱하기 3 얘를 2로 나눠서 너는 6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5번 경우도 6가지가 전체 경우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보라색으로 써볼게요. 똑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중에서 까만 게 두 개 있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전체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 까만 게 두 개 들어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까만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그거는 5랑 6만 돼요. 두 가지가 있어. 여기에는 흰 공만 들어가야 되잖아. 1이랑 2만이 돼요. 그럼 여기 두 가지. 그럼 여기 네 가지네요. 됐지? 그럼 여기도 네 가지네요.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보면 또 까만 게 두 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1, 2, 5, 6 중에서 1, 2가 하나 들어가고 5, 6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가 두 가지네. 됐죠? 그럼 여기 네 가지가 됩니다. 6가지 중에서 우리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까만 게 두 개 들어있는 경우의 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1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6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검은 게 두 개인 경우는 여기 1 더하기 보라색으로 쓴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너는요 요만큼 계산하면은 29고 분모는 17이니까 우리 P분의 Q 더해주라고 했어. P 더하기 Q는 46이 됩니다. 네, 28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A, B 1, B, C 2인 두 3분을 가지고 BC의 중점 잡고 거기서 수뇌발을 내리고 그리고 원을 그려서 만나게 한 다음에 막 그림을 만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삼각형 CD 넓이를 F세타라고 하고 너를 F세타, MEH의 넓이를 G세타라고 하자. 그림 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분자잖아. F세트 빼기 G세타. 그럼 이렇게 넘버링을 좀 해보자. 요 영역을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우린 1 빼기 2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를 3번으로 두고 너를 1 더하기 3에서 2 더하기 3을 뺀 걸로 이렇게 계산하자. 그래도 괜찮겠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D, M, C 요 삼각형에서 H, M, C를 빼자는 거예요. 괜찮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밑변 길이가 현재 1로서 아주 아름답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높이 구해서 2분의 1 해주면 된다. 그것들의 차이만 계산하면 끝입니다. 되셨죠? 요거 살짝 지우고 깔끔하게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높이 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높이는요, 여기 H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두 번째 높이는요,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빨간색 길이 두 개를 뺀 다음에 2분의 1 곱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 있냐면 M부터 B까지가 1이야. 괜찮죠? 그러면 요 길이는 코사인 세타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요, 코사인 세타에서 이렇게 곱해주니까 사인 세타네요. 그러면 요 길이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걸 알아요. 벌써 넓이 한 개 구했죠? 그럼 이제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각삼각형 여기를 봐야 돼요. 요 각을 알아야 되겠네. 그럼 이 각은 어디랑 똑같냐? 보시면 요 각이랑 똑같은데 보이세요? 볼게요. 여기 B부터 M까지의 거리랑 B부터 A까지의 거리가 모두 다 1인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요 각이랑 요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되셨죠? 따라서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각이랑 저 각 두 개 네모라고 해볼게요. 합치면 180도 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네모라는 각은요, 파이에서 세타를 뺀 다음에 너를 2분의 1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보시면 여기에 D부터 M까지 이어지는 요 길이 있죠. 얘를 구하셔야 돼. 근데 얘는 원 위에 있는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요 길이랑 똑같거든요. 얘는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보면은 여기가 밑변이 코사인 세타야. 여기가 수직이고요. 그러면 요 길이는 두 개 똑같은 거죠. 요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에다가 얘분의 얘 탄젠트를 곱해서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 세타고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결국 사인 세타가 된다. 되죠? 그러면 우리는 요 DM의 길이가 현재 요만큼의 길이가 사인 세타인 걸 아니까 거기에다가 사인 요각을 해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요 길이 그 높이를 생각을 해주면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고요. 얘는 조금 정리를 해주면 요만큼이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죠? 코사인의 2분의 세타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F 세타에서 G 세타를 뺀다. 이 녀석은 2분의 1, 나중에 곱해주게 여기다가 2 곱할게요. 그러면 긴 변, 여기에서, 요 높이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에서 뺍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됐죠? 동류항 묶어줄게요. 사인 세타를 묶어요. 너는요,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보면은 각이 코마코네. 그치? 코마코니까 마두신신 씁시다. 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사인에 얘네들 2분의 세타랑 더하면 2분의 3세타고요. 평균 내면 4분의 3세타예요. 되시죠? 그리고 사인을 한 번 더 곱하기예요. 사인을 한 번 더 2분의 세타 빼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고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세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되셨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럼 여기 전체에다 2분의 1 해줄게. 여기에 2분의 1, 2분의 1, 또 2분의 1 해주면 같죠? 여기에다가 전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극한값은 세타의 세제곱으로 전체 나눠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요거를 세타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볼게요. 세타를 3번 쓰자. 세타 첫 번째 요만큼은 1로 갑니다. 요만큼은 4분의 3으로 갑니다.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이고요. 요만큼은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로 갑니다. 그리고 2분의 1이 하나 있어요. 요게 극한값이겠지. 요건 요렇게 갑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플러스로 변하고요. 여기 보면 2분의 1이랑 2분의 1 약분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16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80배를 해주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80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약분돼서 15가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9번 갑니다. 검은색 볼펜을 우리가 A라고 하고요. 파란색 볼펜을 B라고 할게요. 빨간색 볼펜을 C라고 합시다. 됐죠? 이때 9자리 볼펜 중에서 5개만 선택하래. 그럼 볼펜들이 색깔이 서로 다른 거니까 구별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같은 색 볼펜이었으면 중복조합 쓰면 되는 건데 좀 케이스를 나눠서 중복조합을 써야 되겠다.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5개를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A가 하나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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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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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도 되고 B, B, C, C도 되고 그리고 B, C, C, C도 되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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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도 됩니다. 되시죠? 그럼 두 번째 A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볼펜이 일단 4자루가 최대잖아. 그래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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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에다가 C 1개 얘 3개, C 2개 이렇게 그리고 2개에 3개 그리고 1개에 4개 이렇게 되는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됐지? 이렇게 되는 경우 수 각각에 대해서 중복조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A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결정하는 게 두 가지예요. 되셨죠? 이제 보시면 B가 4개잖아. 이 4개를 누구한테 줄 건지 나누는 거는 2H4죠. 되지? 그럼 얘도 2H4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가 3개고 C가 1개면 요 C 1개도 누구한테 줄지 정하세요. 됐지? B 1개를 누구한테 줄지 정하세요. 그 다음에 남은 거 3자로 있습니다. 2H3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럼 B가 2개, C가 2개잖아. 그러면 2H2를 하고 2H2를 합니다. 계산을 해주시면은 첫 번째 얘는 10 나오고요. 너는 16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18 나오고 똑같으니까 16 넣어 10입니다. 싹 더해볼게요. 얘 26, 52가 나오고요. 52에다가 18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60, 70개 나옵니다. 되셨죠? 그 다음 이런 경우 볼게요. B랑 C만 나눠주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C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곱하기 BBBB EH4예요. 되시죠? 여기 10가지고 따라서 얘도 10가지예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BBCC면 첫 번째 EH3 B를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EH2를 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12개니까 얘도 12개예요. 22개, 22개네. 그럼 4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거 두 개 더해주면 114개가 됩니다. 네, 마지막 30번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fx가 주어져 있는 것들이 그래프까지 있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gx를 볼게요. gx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함수를 하나 도입해 봅시다. hx를 f의 2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여기 분자의 요만큼이 h의 x 더하기 h가 되고요. 요만큼은 h의 x가 됩니다. 따라서 요만큼씩은 어떤 뜻이 되냐면 구간 x부터 x 플러스 h까지 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고요. 평균 변화율의 절대값을 씌워준 다음에 그것의 우극한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치? 누구의 hx의 이 녀석의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이것이 오미분 계수를 의미한다, 이것의 절대값과 같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gx 실제로 한번 구해봅시다. 됐죠? hx라는 것들을 미분해서, 만약에 미분은 이제 오미분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미분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h 플러스 x라고 씁시다. 그렇죠? 이 오미분 계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f의 2의 x제곱 요 전체를 플러스라고 이렇게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기호를 붙일게요. 오미분을 할 거야. 그렇지? 그럼 이 얘기는 f를 오미분한 함수에 2의 x제곱을 넣고 그 다음에 2의 x제곱은 오미분 좌미분이 똑같으니까 그냥 쓰면 됩니다. 미분에서 나오고 그 다음 ln 2까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괜찮으시겠죠? 이때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라는 얘기는 2의 x제곱 ln 2는 양수잖아. 그래서 요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요 부분만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gx의 의미예요. 되셨죠? 보시면 이제 이 gx가 불연속인 a 값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아까 우리가 양수라고 했던 요 부분은 모조리 우리가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불연속이 될 거야. 괜찮겠지? 불연속이 되는 그런 점을 찾기 위해서 밑에다가 선생님이 좀 표를 그려볼게요. 일단 x의 값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5에서 5까지네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인데 얘가 이렇게 2의 x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32분의 1부터 2의 x제곱은 32까지에 들어가는 수들이에요. 그렇지? 얘를 또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합성을 시킵니다. f 오미분의 2의 x제곱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괜찮지? 그러면 당연히 이 지수함수는 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요 미분 계수, 오미분 계수 함수는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 지점을 여기 2의 x제곱 기준으로 찾아야 됩니다. 되셨죠? 그럼 아까 이 그래프에서 얘를 f의 2의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2의 x제곱이 1, 2, 3, 4일 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먼저 만약에 2의 x제곱이 0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것의 오미분계수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녀석은 2예요, 2. 됐죠? 왜 마이너스 2가 아니고 2인가요? 우리는 절대값을 따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상을 그냥 절대값을 이렇게 써줍시다. 괜찮죠? 그럼 이게 이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2예요. 오미분계수가 항상 2예요. 마이너스 2인데 2라고 얘기할 거예요. 절대값을 따지니까. 그러다가 여기 2의 x제곱이 1이 되는 이 순간 오미분계수가 0이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1에서 불연속이 될 거야. 됐죠? 그러면 그 다음은 2가 됩니다. 2를 보시면 여기 있죠? 그럼 얘가 오미분계수가 2예요. 됐지? 이렇게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다가
요 점을 살펴볼게요. 요 점은 아까 얘기했잖아. 오미분계수가 절대값이 2라고요. 그치? 그럼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는 2에서는 불연속이었지만 3에서는 불연속이 아닙니다. 되셨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4에서 5에서는 불연속이지만 6에서는 불연속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절대값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미분계수 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절대값 마이너스 2야. 되지? 그래서 3에서는 불연속이 아니고 그리고 1, 2, 4, 5 이런 값들에서 불연속이더라.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은 몽땅 다 2의 x제곱이었어요. 되셨죠?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불연속이 되는 지점. 일단은 뭐 정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뭐 1, 2, 3, 4, 5, 6, 7 이렇게 쭉쭉쭉 생각을 해나갈 수 있을 건데 뭐 일단 32분의 1보다 크니까 0은 생각하지 않고요. 이때 보시면 먼저 3의 배수들은 몽땅 다 제거가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31이죠. 그치? 32는 안 되니까, 안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에서 30이 빠져. 30이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불연속점의 개수를 우리가 쉽게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31개 중에서 10개를 빼면 됩니다. 3의 배수 10개. 그래서 21개의 점에서 불연속이에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고 문제에서 좀 알려주고 있었고, 그 다음 우리 얘네 함수값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 결국에는 요 gx에다가 불연속점들을 대입해서 그것들을 시그마 해야 될 텐데, 더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함수값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1을 대입해보면 요때 기울기 오미분계수가 얼마냐는 거야. 1일 때, 이때는 0이죠. 그치? 너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디로 가나요? 2로 갑니다. 4일 때는 0으로 갑니다. 그리고 5일 때는 2로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0인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불연속인 거의 개수, 불연속인 점들을 우리가 그 x값들을 ak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함수값이 0 되는 건 더해도 어차피 0이니까 얘네들 있지. 얘네들 2, 5, 8, 뭐 8이겠죠? 이런 수들을 갖고 새로운 수열이라고 BK라고 이렇게 부릅시다. 그런데 그냥 BK를 하지 말고 그거에 대응되는 요 X값들을 BK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2의 BK 제곱이 되게. 그치? 그럼 너는 2의 B1, 얘는 2의 B2, 2의 B3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치? 거기에 해당되는 B1, B2, B3 뭐 로그를 이용하지 않으면 표현을 못하는 그런 수들이 있겠죠.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봅시다. 마지막 이제 계산을 좀 해볼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시그마 n이 1부터 21까지야 원래는. 그치? n이 1부터 21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ln 2부터 g의 ak 기준으로는요. 그런데 우리 지금 방금 알아봤듯이 실제로는 bk들만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럼 bk들은 몇 개냐면은 불연속점 몇 개니? 2, 5, 8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니? 3의 배수 30 직전에 29까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총 10개가 나옵니다. 10개. n이 1부터 10까지의 ln 2분의 g의 bk가 됩니다. 이것들을 계산해 줄게요. 위에 올라가서 g의 bk 다시 계산해 줍니다. 그럼 g의 bk니까 g의 bk라는 값은 여기 그대로 대입하시면 f의 우극한의 2의 bk고요. 그것의 절대값 곱하기 2의 bk 곱하기 ln 2가 됩니다. 그 내려와서 계산 한번 볼게요. 일단 f의 우극한 2의 bk는 몽땅 다 2라는 거 알아요. 그럼 얘 2라고 쓰면 돼. 너는 2예요. 그 다음 2의 bk는요. 지금 2, 5, 8 이런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너는 3k-1이라고 쓰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ln 2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다시 내려옵니다. 요 값이 ln 2로 나눠주면 2 곱하기 3k-1인 거야. 그러면요. 시그마 n은 1부터 계속 n이라고 쓰고 있었네. k예요, k. 뭐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문자가 어차피 하나니까요. k가 1부터 10까지의 6k-2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너는 6 곱하기 2분의 10, 11 빼기 20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3이고
330 빼기 20 해서 310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21개랑 더해보면은 331이 됩니다. 요 값 계산하는 거였잖아요. 3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